네, 졸업생들의 간증을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편집해서 들려드렸고요. 조만간 저학생의 아이도 이제 이 학교에 들어오지 않을까, 얼마 안 남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산뜻해졌죠. 아까는 조금 전문가의 손길이 품격이 느껴졌다면 이번엔 파릇파릇한 생기 있는 분위기가 날 것 같습니다. 각자 좀 자기 소개를 해볼까요? 이쪽 교복 입은 거 보니까 여기가 재학생이죠. 재학생부터 소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음학교 10학년 미옥반 이시윤입니다. 네, 이시윤 학생. 그리고 저도 세음학교 10학년 미옥반 전은유입니다. 네, 은희 학생.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졸업생들 대표해서 나오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학년 현재 패션 디자인 전공하고 있는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13학년으로 통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학 공부하고 있는 10회 졸업생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졸업생들이 13학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인데 13학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게 학교에 아직도 졸업을 했는데 아직도 온다는 얘기가 뭐 배울 게 남아서 오는 것 같지는 않고 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네. 야간자율학습 감독으로 와주셨어요. 저녁 때요? 예. 놀 시간에 야간 자율학습 예. 감독하러 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왔을까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여쭤볼게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은희 학생도 선배님들 많이 봬요? 네, 방학 때도 와서 방학이요? 감독도 해주셨고 그리고 9학년이랑 8학년 중등 친구들한테도 멘토링 해주신다고. 선배들의 과목에 약간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을 모아서 멘토링으로 또 공부도 알려주고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자, 졸업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대학교 1학년이면 저 같으면 나가서 막 놀고 싶을 것 같은데 학교에 와서 후배들을 관리 감독하고 멘토링 해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아무래도 이게 후배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응원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저는 그 길을 이미 다 갔다 보니까 뭐 그걸 또 해내는 친구들이 또 기특하기도 해서 아무튼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시면 네.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야. 되게 고향 같아요. 오랫동안 여기 있었다 보니까 고향 그래서, 같다. 고향 같아서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예, 요즘 MZ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나 봐요. 멋있다. 예. 저 이렇게 처음 잡아봐요. 예. 동생이 힙합을 해서 그렇군요. 자, 제가 듣자니 지훈 군은 학교에서 영상도 굉장히 잘 만들어서 편집해서 또 학교 소개 영상도 만들고 학년 영상도 만들고 자타공인 세음의 봉준호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었나요? 봉준호라고 네. 불리는 거? 저는 그 타이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아직 그 급은 못 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예. 네, 아무튼 제일 최근에 만들었던 게 그거죠. 그 9월 초에 있었던 학술제에서 이제 오프닝 영상이랑 후배들 발표자들 소개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학년, 11학년 도제 배움을 다 이제 영상 영화 쪽으로 실습 위주의 연구들을 했었어요. 네. 지금도 작품 활동을 계속하면서 독학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최대한 반영해서 단순히 기능적인 그런 영상이 아니라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 전에 후배들 막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고 해서 이렇게라도 또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을 학교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마음껏 재능 기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학술제 영상은 정말 꼭 유튜브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미도 그렇고 영상 그 소개하는 편집도 약간 흑백 화면으로 해서 아이들을 너무 잘 소개를 해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 옆에서 실제로 봤잖아요. 저 친구의 활약상을 어떤가요? 예. 일단 진짜 잘 만드는 것 같고 맞아요. 글도 잘 쓰고. 예. 실제로 12학년 때 지윤이가 부산 청소년 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었어요. 청소년 예술제. 예, 전국군 거잖아요. 네, 그래요. 예, 전국에서 아이들이 내서 그 중에서 대상을 받은 거잖아요. 대상 그쵸. 뽑힌 이유가 있던가요? 거기서 이제 청소년 영상들이 되게 어두운 주제들이 많았다고 해요. 출제된 작품들이. 네, 근데 그 중에서 지윤이 작품에서 유독 되게 밝은 에너지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아 역시 김지윤이다, 역시 세음인이구나 예, 했던 것 세금의 같습니다. 봉준호가 맞구나. 예. 사실 저도 작년에 대상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영상이 굉장히 밝은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나리오도 너무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깐느를 보내야 되겠다, 이 친구를. 그래서 저 친구가 깐느에 서는 거를 지금부터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다른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집 자식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예원 양도 졸업 후에 자주 학교에 실제로 오고 있나요? 네. 사실 제가 재학 중일 때도 선배들이 학교에 많이 왔었는데요. 보면서 제가 졸업을 하면 아 나도 저렇게까지 올까 싶었는데 그쵸? 네, 오게 되더라고요. 약간 왜 학교에- 오게 돼요? 먼저 일단 지금 9학년 친구들 영어 멘토링 해주고 있어서 오고, 저희 아이인 거죠? 네, 오고 네. 있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별일 없어도 음. 선생님들 얼굴 뵈러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고3 친구들 응원해주러 오기도 네. 하고 하는 것 같고 저희가 학교 갈 때 애들끼리 고향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아이들의 제2의 고향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자주 오고요. 근데 그 졸업 후에 고향을 갔는데 좀 달라진 게 많잖아요, 올해. 실제로 좀 느꼈어요? 어때요? 네, 가장 크게 달라진 게 그거죠. 고등과정 건물이 아예 따로 생긴 거.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을 못 쓰고 아쉽게 졸업을 했는데 광야에 머물다가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죠.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불순종을 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다른 가나안을 간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친구를 축복받은 세대다. 3년을 온전히 쓰는 첫 친구들이거든요, 얘네가.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부럽다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아이들이 지금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고등가전 새 건물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아, 예, 정말 좋습니다. 오롯이 이 건물에서 보낼 수 있는 1호 학년이 됐는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중등과정과는 좀 먼 곳에 건물이 있어서 좀 떨어져 네, 있으니까. 그래서 아쉬웠는데 이제 또 막상 들어와 보니까 공간이 되게 확 트여 있어서 네. 같이 지내는 선배님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는 에 대해서 저곳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또 큰 의미로 와닿기도 했어요. 사실 은유 양은 편입했잖아요. 중3 때 편입을 했나요? 예. 다니던 학교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제가 세음학교에 체험을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있는데 체험 수업 왔을 때. 네. 예. 바로 애들이 한 명도 안 잔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수업 듣는 게 놀라웠다고요? 안 자고? 네. 왜? 왜냐하면 일반 예. 학교에서는 애들이 사교육이나 학원을 다니느라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졸거나 딴짓하는 애들도 많은데 그렇군요. 이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을 뿐더러 네. 너무 집중을 하고 어.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그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어. 진짜 멋지다고 느껴졌고 예. 선생님들도 수업을 진심으로 준비하시는데 그걸 아이들도 진심으로 반응하고 공부하니까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 학교에 와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네, 좀 두려움은 없었어요? 두려움도 있었는데 예. 가장 큰 두려움은 스마트폰을 못 사용한다는 게 좀 두려움 중 하나였거든요. 이 학교에 오면 끊어야죠, 스마트 기기를. 네. 예.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스마트폰을 끊게 만들어준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솔직해져 봐봐요. 진짜예요. 우리도 놓기가 힘든데 아이들이 얼마나 놓기가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썼다 뺐으면. 저도 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서 어. 끊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애초에 이 학교에 아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도 안 쓰고 나도 안 쓰고. 네, 그러니까 예. 서로 안 쓰니까 그냥 너무 해방감이 느껴지고 숙소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해방감이 느껴져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네, 속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십시오.
자, 자는 친구들이 없어서 너무 놀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고등과정 들어서면서 굉장히 학습 분위기가 좋고 특히 이번 10학년도 아이들은 일찍이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학부형들 사이에서 10학년 때 좀 놀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일찍 공부를 할까? 옆에서 보면 편입한 아이들을 보면 사교육의 현장에 있다가 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만 이렇게 배우는 게 괜찮을까? 약간 다니던 입장에서 조금 불안할 법도 한데 어때요? 아, 예. 저는 1학년 때부터 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저는 그래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되게 확신을 갖게 되어서 별로 그런 것에서 걱정이 있지는 않은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저희 학교가 대안학교라고 또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좀 그런 학업적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있죠. 네. 그런데 학교에서 준비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학업적인 부분에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이번 방학 때만 하더라도 9 to 6라고 네. 방학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9시에 학교에 와서 6시까지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 1학기, 2학기 수업은 8시 40분에 시작해서 4시 반에 끝나요. 근데 방학은 9 to 6, 9시에 가서 6시에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예,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그래서 9 to 6라는 거 듣고 네. 아, 우리가 직장인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그럴만하죠.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더 네, 늦게 오니까. 네, 좀 당황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막상 가서 해 보니까 학교 숙제나 아니면 제가 해야 되는 추가 공부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이 되더라고요. 네. 또 그 특강이라고 해서 그렇죠. 저희가 정규 수업 때 듣지 못했던 부분 또 채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특강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채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또 학기 중에나 아니면 방학 중에나 선생님들께서 스터디 플래너라는 것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공부를 계획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학습이 마련돼 있어서 저는 걱정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매일매일 쓰는 일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스터디 플래너로 발전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량을 정하고 과목을 정하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파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은 부모가 막 시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스며들어서 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느새.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자랐어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그럼 도움이 될까? 좀 어떨까? 잘 적응할까? 궁금하시죠? 지훈 군 어떤가요? 예. 졸업 후 생활에 도움이 되든가요? 전 진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냥 사소한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부터 그냥 생활적인 면까지 되게 많은 걸 배웠는데 일단 사소한 거면은 대학교에서 이제 1학년들은 필수 영어 교양을 들어야 돼요. 네. 근데 거기서 영어를 진행하는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세음학교에서 영어를 배웠던 방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 때마다 교수님이 좀 놀라셨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교수를 놀라게 하는 학생.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글을 쓰는 학과다 보니까 뭐 보고서, 칼럼 이런 거를 쓰는데 저희는 도제 배운 보고서를 썼으니까 그 형식이 되게 익숙해요. 그렇죠. 각주를 다는 거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막 100장 이렇게 보고서를 쓴 친구도 있는데 네. 모두가 100장은 아니지만 다 되게 잘 쓰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익숙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저는 실패를 되게 두려워하고 도전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뭔가 배우고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자세도 여기서 수업을 뭔가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제일 큰 게 친구인 것 같아요. 이제 지칠 때가 있는데 지칠 때마다 좀 기댈 수 있고 위로가 되는 친구들 있는 게 아무래도 좀 같이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다 그렇죠. 가족처럼 돼요. 진짜 네.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깊이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1회 졸업생이 했던 말이 저는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졸업을 했더니 어느 순간 부모님이 8분으로 늘어났다. 예, 그러니까 가족이 된 거죠, 전체가. 그것처럼 아까 친구가 동역자가 되고 가족같이 느껴진다가 정말 모든 아이들이 공통으로 간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감사한 일이죠. 자, 예원 양은 또 어떤가요? 또 남학생 입장과 여학생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응하기가 좀 괜찮아요? 어때요?
네. 사실 세운 공동체가 다른 학교에 비해 작은 공동체인 게 맞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맞아요. 같은데요. 온실속 화초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어. 제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사실 저는 작은 공동체라서 오히려 사람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더 장착이 되는 거죠. 계속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 싫어도 봐야 되고 좋으면 더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게 그냥 몸에 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치라는 게 생겨요. 눈칫밥이 아니라 배려하는 눈치. 예, 사람을 살피는 거죠. 그게 세음 아이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주도적인 수업을 하게 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나요? 네. 학업적인 면에서도 지윤이가 말했듯이 중고등 가면 구글 기반으로 발표 수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네. 대학에 가도 똑같이 발표 수업을 많이 하니까 대학 수업도 전혀 무리 없이 잘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도제 배움, 도제 발표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올 봄에 제가 학과장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짧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한 도제 배움에 대해서 썼는데 보고 혹시 면접 보고 입학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 면접을 보는 전형은 진로 적합성이 되게 중요한 학생부 전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제 배움을 되게 보고 제 진로에 대해 내가 열정을 갖고 있는 걸 보셨구나 생각하면서 입시에도 이게 경쟁력이 있구나, 네. 영향력이 있구나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제 배움 발표 개인적으로는 뭐 했었어요? 저는 거의 패션만 판 사람이라서 지금 전공도 패션 디자인 학과입니다. 한우물만 봤어요. 중고등 때부터. 예. 그래서 9학년 때 이제 미니 도제 배움으로 색채랑 패션 관련해서 연구를 짧게 진행했었고요. 네. 10학년 때는 패턴하고 그 패턴을 직접 제작해서 패브릭 제품을 만들어 전시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11학년 때는 이제 9학년 때랑 10학년 때 한 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브랜드를 제작하고 브랜드까지 기획하고 만들고. 뭐 마케팅 기획서도 작성하고 제품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네.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진짜 한 개까지 다 해보면서 어. 내가 이걸 실을 때까지 하면 실증이 날지 아니면 그래도 이게 좋을지 궁금했는데 저는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도 이쪽으로 진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증이 날 때까지 해보고 그래도 좋으면 그 길로 가겠다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본인이 다 검증을 한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네. 예, 멋집니다. 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엄친아들이 우리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보내시면 안 부러워하실 수 있어요. 자, 남은 학교 생활, 이제 아이들에게 재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남은 과제잖아요. 좀, 이렇게 보내고 싶다는 게 있나요? 네, 네. 제가 어른이 돼서 선배님들처럼 학창 시절을 돌아봤을 때 네.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시절로 보내고 싶은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친구들과도 좋은 추억을 쌓고 싶어요. 네. 아까 도제 배움 이야기 하셨는데 이 학교에서 도제 배움이랑 웃당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세음학교는 특히나 다양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활동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생각을 해서 그 활동들을 하나하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나에게 주신 기회다 생각하면서 참여를 하시면 훨씬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경험담이고 예. 저도 다음에 또 계속 그렇게 살고 싶고요. 뭐 먹고 이렇게 예쁘니, 너는?
진짜 아이들이 다 대답을 하는 게 저희가 뭐 이거 대답해가 아니라 질문을 줬었을 때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찐 증언들을 오늘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건강한 아이들이다 싶은 생각이 드시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나 하나 꽃 피어 그 식구처럼 정말 새음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가운데서 학교와 가정이 또 교회가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꽃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가 피어서 꽃밭을 만드는 그 과정이 세움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 질문이 있어요.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내가 이제 조금 더 커서 결혼을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 아이가 컸다. 학교를 가야 된다. 보낸다 안 보낸다. 우리 아이를 세움학교에 또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일단. 제가 이 질문을 생각보다 여러 번 받아봤는데요. 항상 일관되게 대답하는 게 일단 초등과정은 보낸다. 일단 초등은 보낸다. 네. 예. 왜냐하면 중고등은. 예. 중고등은 이제 어쨌든 아이가 좀 더 컸으니까 의지를 물어봐야 네, 되니까. 의지를 좀 물어보고 선택할 네. 수 있게 해줄 것 같고요. 일단 초등과정은 보낸다고 한 이유가 네. 성품 교육이나 또 말씀 산책이나 맞아요. 직업 활동 같은 게 일반 학교에서는 되게 보기 힘든 맞아요. 되게 즐겁고 창의적인 활동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훈군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예. 보낸다, 안 보낸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자녀가 있으면 그 선택을 좀 많이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네, 편입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 편입을 그쵸. 했는데 전 진짜 이 학교를 소개해 주신 건 부모님이지만 전 진짜 제 선택으로 왔어요. 근데 이 학교를 오고 싶은 마음이랑 학교의 가치가 잘 합치가 돼서 저는 진짜 학교 생활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뭐 지가 안 오겠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좋은 거 놓치는 거죠, 네, 뭐. 그렇죠. 예, 근데 예, 소개해 네, 줬는데. 일단 좀 확신을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이 학교를 다녀보니까 뭐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가치, 그런 선한 거, 소중한 것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감을 느꼈고 또 그 부분은 좀 확실히 할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제 자녀라면 마음이 움직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멋집니다. 추천한 사람으로서 보람이 있네요. 학교 보낼 때 너희 학교 어떠냐면서 나는 언니 너무 좋아. 그 한마디만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보내고 나서 걱정되잖아요. 나는 좋았는데 이 아이도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졸업하고 나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세움교육에 너무 감사함이죠. 재학생이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도 혹시 이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학교를 보내야 된다면 보낸다, 안 보낸다. 예. 저는 무조건 보낸다. 무조건 보낸다. 왜요? 일단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절대 학업적인 면에서도 불리하지 않을 뿐더러 제가 1학년 때부터 쭉 이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이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지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힘들 때나 아니면 기쁠 때나 같이 기뻐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되게 큰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좀 먼 훗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자녀가 생긴다면 꼭 이 네. 학교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한 명 남았어요. 은유 양은요? 예. 저도 보낸다인데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일반 학교랑 이 학교랑 둘 다 경험을 해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세음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대해주시고 학생을 진정으로 위하는 교육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혜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변혁적 역량 또한 충분히 기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이 학교에 다니다 보면 좋은 가치관과 좋은 멘토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다양한 것들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정말 최고의 학교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걸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생생한 증언들을 해준 우리 4명의 학생들에게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 교육이 궁금해서 세음학교라는 대안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음학교에 실제로 오시게 되면 서로가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세음학교에 오게 되셨어요? 예, 서로의 간증을 듣는 기회가 있으실 거고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거구나 느끼게 되시는 시간이 만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계속 얘기하면서 콤파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콤파스로 중심은 하나님께 찍고 나 하나 벌리면 요만큼 벌리죠. 근데 친구가 붙고 가족이 붙고 공동체가 붙고 울타리가 붙고 학교가 붙으니까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밖에 나가서 박람회 보시면서 많이 질문하시고 찬찬히 잘 살피셔서 어떤 교육을 나의 사랑하는 아이한테 전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있거든요. 입학 전형 또 입학 상담에 관한 안내 영상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여러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